안녕하세요. 올해 여권 파워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싱가폴 1위, 한국과 일본이 2위라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여권 보유자가 60%, 일본은 17.5%라네요. 지진과 원전 폭발, 엔저로 고통받는 일본인들은 아직도 자국 안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아닐 수 없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줍니다. 사쿠라 야마모토는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란 29살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오사카의 대기업 A사에 입사해 마케팅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죠.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나 9시 정각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한 뒤 친구들과 가끔 식사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지냈습니다. 여느 직장인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야마모토 씨,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부장의 목소리에 사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부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쿠라가 물었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마케팅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파견 근무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야마모토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쿠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해외는 신혼여행 준비 중인 친구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권도 없는 사쿠라에게 해외 파견은 너무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여권도 없고. 부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할 겁니다. 내일까지 여권 신청하고 다음 주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쿠라의 갑작스러운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고 짐을 꾸리는 동안 사쿠라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요. 내가 왜 한국을 가야 하지? 다른 사람은 안 되나? 하지만 회사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사쿠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지하철로 직접 서울 시내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안내가 일본어와 영어로도 제공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지요. 생각보다 편리하네요. 사쿠라는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음식을 주문했는데 30분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죠. 다음 날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자 5분 만에 도착했고 목적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본보다 빠르잖아. 사쿠라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쿠라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그녀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한국 지사 첫 출근 날, 사쿠라는 아침 9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많은 직원들이 8시부터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공식 출근 시간은 9시인데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야마모토 사쿠라입니다. 일본 본사에서 파견 왔습니다. 사쿠라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팀장인 김민준 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마모토 씨. 한국어가 꽤 유창하시네요. 여기 자리 준비해뒀습니다. 사쿠라가 자리에 앉자 바로 옆자리의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에요.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었네요. 유진은 사쿠라와 동갑내기였습니다.
활기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지요. 점심시간, 유진은 사쿠라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주로 새로운 스타트업과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 있어서 주말마다 관련 강의 듣고 있어요. 한 남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퇴근 후에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영어는 필수더라고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사쿠라는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일본 회사에서는 거의 듣지 못했거든요. 퇴근 후에도 공부하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을 한다니.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요?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사쿠라는 유진이 서둘러 가방을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가세요? 사쿠라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 학원 수업이 있어서요. 그리고 나서 친구랑 카페에서 부업 관련 미팅도 있어요. 요즘은 하나의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유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일본에서는 퇴근 후에 술 한잔 하거나 집에서 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사쿠라는 점점 한국 직원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빠른 업무 처리 속도와 끊임없는 자기 개발에 뒤처지는 느낌이었지요. 저녁에 유진과 다른 동료들이 스터디 모임에 가자고 했을 때 사쿠라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사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찾기도 전에 사쿠라는 점점 자신이 멈춰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사쿠라는 김민준 팀장과 진행 상황 미팅을 가졌습니다. 업무 보고를 마친 후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하기 힘들진 않나요? 사쿠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점이 많아서 적응 중입니다.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서 놀랐어요. 김 팀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한국 청춘들이 세계를 뚫는 시대예요.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세계를 뚫는다고요? 사쿠라가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 지사만 해도 유진 씨는 미국 지사 파견 준비 중이고 정우 과장은 내년에 유럽 교환 근무 갈 예정이에요. 세계는 넓고 기회도 많으니까요. 사쿠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여권을 처음 만들어 겨우 한국에 출근한 것뿐인데 동료들은 이미 세계를 무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미팅룸을 지나치는데 유진이 화상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그날 저녁 사쿠라는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저녁 식사 같이 할까요? 식당에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쿠라는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요?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요. 그리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 덕분에 미국 지사 기회도 생겼어요. 싱가포르요? 회사에서 보내줬나요? 아니요, 자비로 갔어요. 주말 이틀 동안이었거든요. 유진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쿠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일본 여권은 세계 2위인데.
맞아요. 일본 여권은 세계 2위지만 움직이는 건 한국인이거든요. 유진의 말에 사쿠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권 순위가 높다는 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뜻이지 실제로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사쿠라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여권은 세계 2위지만 사쿠라 자신은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온 것입니다. 가능성과 현실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사쿠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멈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그 질문이 사쿠라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쿠라는 유진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취향을 가진 두 사람은 퇴근 후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서울 구경을 다니기도 했지요. 그러나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항상 계획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온라인 마케팅 강의, 화요일은 영어 학원, 목요일은 스타트업 네트워킹 모임. 주말에도 유진은 쉬지 않았습니다. 한 주말 유진이 사쿠라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에 IT 마케팅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갈래요? 요즘 핫한 주제라 티켓 구하기 힘들었는데 2장 구했어요. 사쿠라는 망설였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호텔에서 쉬거나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렵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내용이라. 괜찮아요. 모르는 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쿠라 씨가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사쿠라는 생애 첫 마케팅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발표자들의 열정적인 강연과 참가자들의 활발한 질문에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미나 후 네트워킹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낯선 사람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지? 사쿠라는 놀라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진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유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는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항상 뭔가를 하고 배우고.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 출신들은 더 노력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구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말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더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노력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그날 밤 사쿠라는 유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노력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동안 사쿠라는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직장, 편안한 일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유진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주했던 건 정말로 그게 편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사쿠라는 자문했습니다. 유진과의 만남은 사쿠라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자극한 사람,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새로운 세계. 사쿠라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5개월 차, 사쿠라는 일본 본사의 긴급회의에 참석을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사쿠라는 여권을 꺼내보았습니다. 5개월 전만 해도 처음으로 발급받았던 여권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물건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사쿠라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온 듯한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생활이 자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준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을 비롯한 한국 동료들과의 만남,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사쿠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사카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오랜만이에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점심시간,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동료 미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쿠라,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뭔가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사쿠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아서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이제는 그게 자극이 돼. 자극? 어떤 의미야? 응. 한국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언어를 배우고 주말에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미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가 좋든 싫든 세계는 연결되고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해. 회의를 마치고 그날 저녁 사쿠라는 오사카 시내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익숙했지만 왠지 모르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쿠라는 여권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어. 사쿠라는 중얼거렸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는 티켓이었는데 나는 그걸 지갑 속에 방치했었구나. 여권 한 장에 담긴 의미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허가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사쿠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쿠라는 회사에 장기 주재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파견이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김민준 팀장은 사쿠라의 결정에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장기 주재원이요? 좋은 결정이네요. 일본 본사에서도 승인이 났나요? 네, 어제 승인 받았습니다. 앞으로 1년 더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사쿠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은 사쿠라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겠네요. 축하해요, 사쿠라 씨. 고마워요, 유진 씨. 사실 유진 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더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사쿠라는 단순히 한국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지요. 먼저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는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진이 다니는 비즈니스 영어 학원에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쿠라 씨, 이번 주말에 한류 콘텐츠 기획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진의 제안에 사쿠라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주말 모임에서 사쿠라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비결과 전략에 대한 논의였지요. 사쿠라는 이 모임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략을 우리 회사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쿠라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사쿠라는 한국 지사의 전략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었지요. 팀원들은 사쿠라의 제안에 호응했고 김 팀장은 그녀의 적극성에 감탄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쿠라는 한국 지사에서도 신뢰받는 인재가 되어갔습니다. 단순히 일본 본사와의 연락 역할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시하며 단순히 일본 본사와의 연락 역할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과 함께 기획한 한일 합작 프로젝트는 두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잘 조화시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사쿠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회의 시간에 거의 발언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어 간단한 업무 대화는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사쿠라 씨가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동료들이 종종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주말에는 유진의 소개로 다양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국제 마케팅 스터디 그룹, 언어 교환 모임, 그리고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까지. 사쿠라는 이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주말, 사쿠라와 유진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 씨,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해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쿠라 씨도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엔 항상 조용하고 수동적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잖아요. 그게 다 유진 씨 덕분이에요. 유진 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옥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쿠라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마케팅 컨퍼런스에 참가 신청했어요. 회사에서도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정말요? 멋지네요. 저도 그 컨퍼런스 가려고 했었는데 사쿠라 씨가 먼저 가게 됐네요. 그렇게 사쿠라는 점점 자신감을 갖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여권조차 없었던 그녀가 이제는 국제 컨퍼런스 참가를 준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흐른 후 사쿠라는 일본 본사의 요청으로 단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사카 본사에서 한국 지사의 성과를 발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출장을 준비하며 사쿠라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오사카 공항에 도착하자 예전 상사인 타나카 부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오랜만이에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도 가져왔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예전 동료들이 사쿠라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담겨 있었지요. 예전에 조용하고 수동적이던 사쿠라가 아닌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한 그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사쿠라, 너 정말 변했다. 말투도 그렇고 분위기도. 한국에서 뭘 배워온 거야? 동료 미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변한 것 같아. 한국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 회의실에서 사쿠라는 한국 지사의 성과와 전략을 유창하게 발표했습니다. 예전에는 발표만 해도 떨리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감 있게 질문에 답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일본 본사의 임원들은 사쿠라의 성장에 감탄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 지사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타나카 부장은 회의가 끝난 후 사쿠라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쿠라, 솔직히 처음 너를 한국으로 파견할 때는 걱정이 많았어. 해외 경험도 없고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사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변하게 했지? 사쿠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 거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전 친구들이 사쿠라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쿠라는 열정적으로 한국에서 변화한 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충격,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던 빠른 생활 리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쿠라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어졌어.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지금까지 너무 안주하고 살았던 것 같아. 다른 친구도 동의했습니다. 사쿠라의 변화는 단순히 그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세계를 향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생활 1년 6개월 사쿠라는 이제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개발했고 그 성과는 회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지요. 그녀의 성공 사례는 회사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야마모토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민준 팀장이 사쿠라를 불렀습니다. 본사에서 글로벌 마케팅 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씨를 그 팀의 주요 멤버로 추천했어요. 글로벌 마케팅 팀이요? 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 나아가 글로벌 시장까지 담당하는 팀이에요. 야마모토 씨의 경험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하네요. 사쿠라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년 반 전, 여권도 없이 한국에 왔던 그녀가 이제는 글로벌 마케팅 팀의 일원이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사쿠라는 유진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며 이 소식을 나눴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사쿠라 씨.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유진 씨.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같이 해외 경험도 없던 사람이.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쿠라 씨, 이제 그런 말은 맞지 않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의 프로젝트, 싱가포르 컨퍼런스, 홍콩 출장까지. 이제 사쿠라 씨는 글로벌 인재예요. 사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게 세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사쿠라는 글로벌 마케팅 팀 합류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팀은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두고 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사쿠라는 자신의 여권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각각의 도장은 그녀의 경험과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사쿠라는 마지막으로 유진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진 씨, 정말 고마워요. 유진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오사카에서 안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사쿠라 씨의 노력이에요. 저는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죠. 아니에요. 유진 씨의 말이 저를 깨우쳐 주었어요. 일본 여권은 세계 2위지만 움직이는 건 한국인이다라는 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비행기에 오른 사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레이션을 읊조렸습니다. 일본 여권은 세계 2위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나를 바꾼 건 여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 세상은 더 넓었고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사쿠라의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 유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사쿠라였다면 두려움의 대화를 피했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자신감 있게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네, 일본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일했고 이제 싱가포르로 가는 중이에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제 인생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서울의 밤하늘을 뒤로하고 사쿠라의 새로운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권은 단지 국경을 넘는 허가증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첫걸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